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각각 순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1.23% 상승, 코스닥은 2.55% 뛰어서 79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테슬라 강세 그리고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2차전지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반도체도 오르면서 자, 이 업종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또 오늘은 나타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첫 번째 체크박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폐배터리 이야기인데요. 자, 전기차 폐배터리 리튬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기술 상용화가 본격 추진된다라고 하는 소식 나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을 SK 에코플란트와 함께 시제품 생산 공장에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요. 요즘 사실 뭐 폐배터리 시장의 관심에서는 살짝 좀 비껴가 있는 듯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양극재 업체들이 저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주변주들은 완전 차트 안 봐도 박살이죠. 네. 당연하죠.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이런 양극재 전구체 업체들을 해야 되는 원료 업체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배터리 원가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보시면은 뭐 분리막이니 저기 뭐 전해질이니 전해액이니 알박이니 동박이니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거기서 벗어나서 폐배터리 회수 아니면 뭐 저기 충전소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은 역사적 저점이에요. 저점을 다 깨고 네. 내려갔죠. 그러니까 항상 주도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도주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물이 있는 곳을 선택해 놓고 옆 사람이 보물 찾는데 헛손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고 네. 어쨌든 뭐 그래도 계속 이쪽이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건설사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게 주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큰 건들이 많이 터져서 그렇죠.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건자재비가 올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참 그건 도덕적인 문제도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아파트 얘기 못 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집값 떨어질까 봐. 뉴스에 그렇게 참다 제보하시는 분 많거든요. 지금 순살자위가 불거 이뤄지고 나서 지금 뭐 저기 뭐 LH공사가 한 거 다 뭐 전수조사했더니 뭐 철근이 죄다 없다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건설사들이 여기서 돈을 못 얻어요. 재건축 조합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 입주 못하는 아파트 정말 많은 거 아시죠? 공사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조합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건설 현장에서 돈이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다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예. SK 에코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변경한 지가 지금 두세 달 된 얘기가 아니에요. 에코플랜트가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장을 연기했죠. 네. SK 에코플랜트도 있었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었고 올리브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여들이 상장을 죄다 연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데 누가 상장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 뭐 파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죠.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가치로 보여주기 싶어 하거든요. 시장이 제일 좋을 때 재무제표를 가장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연기를 했죠. 네네. 근데 SK 에코플랜트가 뭐 언젠간 상장을 하겠죠. 내년에 상장할 것 같은데 SK 에코플랜트가 이름도 에코로 바꾼 김에 아예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도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그러니까 건설 폐자재 그리고 이런 폐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회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SK 에코플랜트가 상장을 한다면 사명과 함께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의 대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오르다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왕이 상장했듯이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사들이 폐배터리를 하는 것이 뭐 IS 동서가 있고 이런데 네. 지금 SK 에코플랜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의 대장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것이 상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폐배터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전기차의 어떤 성장률에 같이 붙어가다가 뭐 같이 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노출됐는데
다시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에 상장을 한다라는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서 가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면 이 폐배터리가 어쨌든 전기차와의 비즈니스인데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지금 궁금해요. 신규 매수자들은 이제 완전 타이밍이죠. 아, 타이밍이다. 그렇죠. 전부 다 왔죠. 지금 이 맥점입니다. 맥점. 지금 뭐 모든 밸류 체인을 또 보여드릴 시간은 없지만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밸류 체인이 정말 중요한 장기 이동 평균선에 모두 다 왔습니다. 전부 다. 그게 10개월인지 20개월인지 60개월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여기서 하는 거지. 막 저렇게 막 뭐 온갖 방송 신문사 다 떠들 때 그때 했으면, 물론 나중에 가서 다 오르면 뭐 그렇게 뭐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 처음에 사자마자 막 70% 마이너스 나는데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타이밍을 아예 안 본다는 거는 사실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아예 안 보고 그러면은 이 인간의 삶을 앞으로 뭐 일주일 뒤도 예상을 못 하는데 무슨 3년, 5년, 10년 뒤를 예상해가지고 내가 이 섹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네. 그 무슨 무자비하게 그냥 무한 리필로 뭐 투자를 한다? 참 굉장히, 그쵸? 엄청 그 100% 믿는 게 없다.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겠는데, 그냥 그런 타이밍을 좀 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대한 타이밍은. 어쨌든 지금 거대한 타이밍이 2차 전지의 매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배터리 원가 비중대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네네. 배터리 원가 비중 있잖아요. 40%에서 45%가 양극재를 차지하니까 양극재 회사에다가 40%, 45%를 넣고 네. 나머지 40%를 분리막, 뭐 음극재, 그리고 뭐 전해질 전해, 뭐 아예 그냥 그 양극재 올인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10% 미만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 해야겠어요?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혹은 이 배터리 충전소, 여기를 가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자전거 배터리, 전기 자전거 배터리 재활용까지 갔었다니까요. 그때 배터리가 엄청 잘 갔을 때는. 네. 워낙 순환매가 많이 돌기 때문에 범위가 커져버렸죠. 근데 이제 1등 주도주가 꺾여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 두세 배가 꺾여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비중이 적었다면 손실이 덜하죠. 타격이. 비중이 적었다면 타격이 덜하죠. 두세 배 빠지는 것보다는 반토막 나는 게 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배터리 원가 비중이나 어떤 산업의 비중별, 그 비중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 있어서는 신규 매수의 맥점이다. 현재 시점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포트 구성에 있어서는 원가 비중에 따라서 뭐 양극재 40에서 45% 뭐 그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폐배터리 중에서는, 이 섹터 중에서는 탑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장된 기업 중에는 인선 ENT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인선 ENT. 지금 IS 동서도 결국에는 건설 경기의 그 찬바람을 피해가지 못했죠. 지금 이게 뭐 한동안 계속되겠죠. 지금 금리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고금리라 사실 건설 경기가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건설주나 건자재주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그쵸, 소외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IS 동서도 그렇고 인선 ENT도 지금 다 저기 뭐 땅굴을 파고 있는데, IS 동서의 자회사가 인선 ENT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SK건설의 SK 에코플랜트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네. 간판만 바꾸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안에서 파는 음식 자체를 바꿔야죠. SK 에코플랜트도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IS 동서는 예전부터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하나씩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았거든요. 무슨 폐기물 회사들을 종류별로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S 동서의 자회사 인선 ENT가 하는 역할은 IS 동서에다가 재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인선 ENT 밑에는 또 인선 모터스가 있거든요. 중고차 팔기도 하고 폐차 사업도 하고. 그러면 이제 폐차를 할 때 남은 폐배터리를 갖다가 IS 동서에 갖다 주는 거죠. 인선 ENT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IS 동서가 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동서와 인선 ENT는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이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 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IS 동서보다는 인선 ENT가, 물론 둘 다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IS 동서같이 직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 이쪽은 부산 용호동 W 그 만든 회사잖아요. IS 동서. 네. 그런 경기가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네. 이 IS 동서 아니면 커다란 이런 개발 사업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 사업이 연기되고 지금 좌초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인선 ENT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폐기물 듭니다. 재활용 업체였고 이제 폐배터리까지 연결하는 오히려 인선 ENT 네. 쪽에 집중하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셀업체에 관련된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삼성 SDI 올해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 뭐 적극적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 또 고객사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고객사 측면에서는 상용차 부문에 볼보 트럭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대해서도 또 결과물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지만 평가가 좀 박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양극재가 중심이잖아요. 네. 각국이 다 달라요. 미국은 테슬라가 중심이고 전기 자동차. 그렇죠? 중국은 CATL이라는 배터리가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양극재가 중심이에요. 양극재 3사가.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를 하려면 무조건 양극재 3사를 빼면은 완전히 소외되죠. 배터리를 찍어놓고 소외되는 게 더 억울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CATL처럼 삼성 SDI라던가 SK에너지라던가 이노베이션이라던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런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양극재 업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의 파트너를 하면 되겠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 그게 전통적으로 에코프로 BM의 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LNF는 옛날에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라인이었어요. 요즘에 뭐 다 고객 다변화를 하기 때문에 뭐 여기 지금 배터리 셀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셀 업체를 여러 가지로 대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에서도 고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섞였는데 원래부터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은 예전부터 끈끈했죠. 네. 그러니까 둘이 합작회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에코프로 EM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잘 되면 에코프로 BM이 좋은 거죠. 에코프로 EM이라는 합작회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뭐 하나 또 상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코프로 CNG가 아까 바로 그 폐배터리 회수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SK 에코플랜트나 뭐 IS 동서 인선이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전구체는 그냥 우리가 NCMA 만들잖아요. 그 메탈 물질의 약간 덩어리예요. 거기다가 리튬이란 거를 부어서 생명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 같은 거예요. 인간의 태아 같은 건데 거기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면 이제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는 리튬을 추출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두 개 합치면 아까 그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에다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을 불어 넣어주면 그게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NCM, NCMA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EM 여기서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죠. 아까 그 전구체랑 수산화 리튬을 받아서. 그래서 에코프로 EM이 삼성 SDI의 에코프로의 합작회사고 하이니켈 양극재. 그러니까 NCM, NCMA인데 니켈의 함량을 높였다고 해서 하이니켈이잖아요. 출력을 높이려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또 뭐 하도 뭐 LFP 배터리가 뜨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저기 LMFP 요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근데 어쨌든 간에 삼성 SDI가 잘 나가면은 에코프로 BM이 좋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양극재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 SDI의 어떤 이런 수주 소식이나 증설 소식 나오면은 삼성 SDI를 떠올리기보다 에코프로 BM을 떠올리는 게 좋다. 야, 그러면 삼성 SDI가 에코 그룹의 어떤 훈풍에 뭐 이렇게 재료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번 주에 또 금요일에 상장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가요? 네. 좀 쳐다봐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왜냐하면 그 기관 청약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들 재는 거죠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결혼식 때 최고로 이뻐 보이고 싶은데 그 남자 잘 보셔야 돼요. 화장 다 지우고 갔더니 흑채 뿌려가지고 머리 다 비어 있고, 그리고 막 나중에 막 렌즈 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돋보기 안경을 막 똘똘똘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러면 지금 파도에서 나타났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하는 게 그 처음에 그 꾸렸던 창업자분들에게는 축복이에요. 파두가 스톡 옵션 100원짜리 준 거 아시죠? 지금 그 분들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상장하는 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여기서 아무리 공모창업 경쟁률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밸류체인이 워낙에 지금 좋은 고평가를 받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잘 가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잘 가리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면 주관사에서도 모른다고 해버려요, 나중에. 우리도 몰랐다. 그럼 뭐 그 IR 자료를 IPO 자료를 가지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네. 기본적으로 IPO는 좀 나중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으로서 좀 불리한 상황일 수 있다. 그쵸. 예를 지적해 기사도 주신 보니까 것 같습니다. IPO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게 첫날 판 분들 수익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또 한 주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전 세계 이목이 지금 에이펙 샌프란시스코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협력 관련된 이슈를 또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뭐 특히 안보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산을 보면 좋겠죠. 제가 방산이 이번 연도에는 고점이 이제 여기서 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되었죠. 지금부터 슬슬 모아가기 시작해야 되네요. 지금 괜찮죠. 지금 한 4개월 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2개월 다 메꿔놓은 상태에서 과열권에서 또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를 제가 다시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 과열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조정을 이격 조정을 다 끝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왔기 때문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그렇게 됐네요. 너무 예쁘죠. 이런 시가총액이 큰 것들은 차트가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지저분하게 될 수가 없죠. 지저분하게 되는 이유는 조그만 종목에서 수급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조막손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캡하기 때문에 그 차트가 지저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호주가 있죠. 지금 호주계. 근데 여기서도 사실 잘 봐야 될 게 이게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극심합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폴란드가 지금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정권이 교체됐는데 약간 그 보수 성향이 옅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가 비슷해요. 보수 성향이 강한 정권이 잡으면 약간 방산에 더 좋은 영향이 있고, 근데 폴란드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은행의 그 한도를 늘리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 이거 계약이 약간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호주도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는 좋았죠. 여기서 호주 걸 어떻게 따냈냐가 되게 궁금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호주 걸 우리 거를 왜 아무리 하나 디펜스 탱크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걸 한다고? 왜냐면 호주가 1960년대에 미국 M113 장갑차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50년 동안. 이제 못 쓰겠죠, 이거. 이거를 바꾸는 사업이 랜드 403단계 IFV 이 사업인데 IFV가 보병전투 장갑차예요. 근데 여기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랑 둘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께 우산 협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그런 게 맨 최초에는 이게 450대 발주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중간에 정권이 바뀌더니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거. 이게 129대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뭐 그래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걸 밀어냈다는 거는 대단하지만 왜냐면 독일 맨날 축구할 때 보시면 독일 전차 어쩌고 하잖아요. 전차가 독일 게 최고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대단한 게 독일 거보다 우리나라 게 가격이 비싸게 입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뽑혔다는 게 그게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건 또 저기라고 위크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외 파병을 다 줄이고 있잖아요. 미군 보시면은 해외 원래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부 다 깔아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도 보시면 미군 조금씩 감축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서 다 빼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호주는 미국의 저기 우방국이기 때문에 저기 나갈 때 미군이 파병될 때 호주가 장갑차를 지원을 해줘요. 근데 미국의 해외 파병이 줄고 미군이 주둔하는 쪽에서 감축이 일어나면은 장갑차를 토방에서 지원해야 될 호주도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줄어든 것도 있다. 어쨌든 간에 129대를 이거를 받아낸다면 이게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 레드백이 호주 사막의 독거미 거기 딱 찍혀 있어요. 장갑차 앞에 보면 마크가.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호주 빅토리아 질롱시에다 2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H-에이스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레드백을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이 지금 방한하고 있어요. 네.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만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얘기가 오가면 정권이 바뀌어서 약간 불안한 그런 부분을 뭔가 이게 뭐 그 부분 때문에 언론에 말하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네. 뭐 주가에 미리 나타나겠죠. 그렇게 만약 좋다면. 신기하게도 주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격 조정을 끝내고 지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체크리스트 3가지 준비해서 저희가 신일섭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